중앙아시아 대학가에 이상한 글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낙서로 보였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카자흐스탄 서점에서 이 글자 교재가 매진됐습니다. 1년 후엔 타슈켄트 채용 공고에 우대 조건으로 들어갔죠. 2년 후엔 고등학교 정규 과목이 됐어요. 교육부는 당황했고 학부모는 환호했습니다. 누구도 정책을 만들지 않았는데 확산이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가 선택한 언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청년 문화 트렌드를 관찰하는 연구자입니다. 2020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타슈켄트 중심가 카페에서였죠.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를 보며 뭔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들어봤습니다. 러시아어가 아니었어요. 영어도 아니었죠. 낯선 멜로디와 발음이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무슨 노래예요? K-팝이요. K-팝이 뭔가요? 한국 노래요. 요즘 다들 들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노래라니.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음악이 인기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2020년 12월 비슈케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을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복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학생 15명이 안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K-팝 댄스 연습이요.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9월부터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3달 만에 3배로 늘었다니. 왜 한국 춤을 배워요? 멋있어서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저는 그 답변을 듣고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또래 집단 안에서 공유되는 문화였죠. 2021년 2월 알마티의 한 서점을 지나가다가 진열대를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DVD가 따로 섹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어 자막이 붙은 버전이었죠.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팔았어요? 작년부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잘 팔리나요? 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요. 한 달에 50개 정도 나갑니다. 50개. 한 서점에서만 그 정도였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언어까지 관심을 가질까? 2021년 4월 타슈켄트의 한 언어 학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원장이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한국어 반을 새로 열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요. 얼마나요? 첫 모집에 20명이 신청했습니다. 반을 2개로 나눴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나요? 학생들 말로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대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 콘텐츠가 언어 학습 동기를 만들고 있었죠. 2021년 6월 키르기스스탄 오시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대출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한국어 책이 인기 있었나요? 아니요. 작년까진 거의 안 나갔어요. 올해 들어서 갑자기 늘었습니다. 누가 주로 빌려가나요? 20살 전후 학생들이요. 여학생이 좀 더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패턴을 파악했어요. K-팝과 드라마가 입구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2021년 8월 비슈케크의 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참가 신청자가 100명을 넘었죠. 행사장에 가보니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글 이름표 만들기 부스 앞이었어요. 한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이름을 만들어요? 예뻐서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조금요. 기역, 니은, 디귿 정도는 알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 자음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유튜브요. 한글 배우는 영상 많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는 공식 교육 없이도 한글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있었죠. 2021년 10월 알마티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 그룹을 만났습니다. 테이블에 한국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어요.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어 공부하세요? 한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스터디 그룹이에요. 일주일에 2번 모여요.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나요? 학원은 비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글은 쉬워요.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법이 어렵네요.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한글을 이틀 만에 배웠다니. 한글이 왜 쉬워요? 규칙이 명확해요. 자음하고 모음 조합만 알면 다 읽혀요.
러시아어보다 쉽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배우기 어려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쉽고 논리적인 문자로 인식되고 있었죠. 2021년 12월 타슈켄트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광경을 봤습니다. 학생들 노트 여백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낙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단어 연습이었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적어요? 재밌어서요. 친구들이랑 한글로 쪽지 주고받아요. 선생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수업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암호처럼 쓰이고 있었어요. 2022년 1월 비슈케크의 한 청년 취업센터에서 상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희망 자격증 항목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적힌 경우가 눈에 띄었어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시험 준비하는 청년이 많나요? 올해 들어서 늘었어요. 작년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5명 정도 상담합니다. 왜 한국어 자격증을 따려고 하죠? 한국 기업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실용적 목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취미가 진로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2022년 2월 저는 알마티의 한 언어 교육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언어학원 부스가 늘어서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런데 한 부스 앞에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한국어 학원 부스였습니다. 상담 대기 시간이 30분이 넘었어요. 대부분 20살 전후 젊은이들이었죠. 학원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몰리나요? 요즘 한국어가 인기예요. 작년 이맘때는 한산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갑자기 왜 들었을까요? 학생들 말로는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소문이 퍼졌대요. 저는 그 말에 주목했어요. 쉽다는 소문이라니. 줄을 서 있던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려고 왔어요? 네. 친구가 한글 배웠는데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게 됐대요. 하루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영어는 몇 년 배워도 어려운데 한글은 금방 배운다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 학습의 용이성이 입소문을 타고 있었어요. 2022년 3월 타슈켄트의 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이 많던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작년부터 한글 구조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의 과학성 때문인 것 같아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매우 체계적이거든요. 교수가 칠판에 한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모음도 천지인 삼재사상을 기반으로 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학생들도 이런 걸 알아요? 네. 유튜브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이 많대요. 그걸 보고 신기해서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흥미로운 체계로 인식되고 있었죠. 2022년 4월 비슈케크의 한 청소년 도서관에서 특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글, 3시간 완성. 제목이 도발적이었어요. 참가 신청자가 40명이 넘었죠. 워크숍에 참관했습니다.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예요. 젊은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글자가 돼요. 기역에 알을 붙이면 가, 니은에 알을 붙이면 나. 간단하죠?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참가자들이 직접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는 연습이었죠. 2시간이 지나자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시간 후 참가자 대부분이 기초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3시간 만에 한글을 익힌 거예요. 워크숍이 끝난 뒤 한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때요? 진짜 쉬워요. 영어 알파벳보다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져요? 규칙이 명확해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한글의 체계성이 학습자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2022년 5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의 한 IT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을 참관하던 중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죠. 다가가 봤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한글 연습 앱이 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글 게임이요. 자음하고 모음 맞추는 거예요. 게임으로 한글을 배워요.
네. 재밌어요. 레벨 올라가면서 단어도 배우고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게임화된 학습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코딩할 때 변수명 짓기 편해요. 영어로 쓰면 길어지는데 한글로 쓰면 짧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한글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2022년 6월 알마티의 한 서점에서 새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왜 과학적인가?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글 해설서였어요. 표지에 한글 자모가 크게 인쇄돼 있었죠.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 언제 나왔어요? 이번 달에 출간됐어요. 현지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잘 팔리나요? 네. 일주일 만에 200권 팔렸어요. 재고 주문 넣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봤어요. 한글 창제 원리, 음소 문자로서의 특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학습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 자체를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2022년 7월 타슈켄트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 3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에요? 첫 번째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글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배우니까 너무 논리적이에요. 두 번째 학생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영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를 하는데 한글이 제일 빨리 배웠어요. 세 번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글 창제 이야기도 멋있어요.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잖아요. 저는 흥미로웠어요. 한글의 역사적 배경까지 알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유튜브요. 한글 다큐멘터리 많아요. 러시아어 자막 있는 것도 있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하고 있었어요. 2022년 8월 비슈케크의 한 언어 학원에서 특별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한글 서예 클래스였어요. 붓으로 한글을 쓰는 수업이었죠. 수강생 10명이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한글은 선이 아름다워요. 세로, 가로, 동그라미. 이 3가지로 모든 글자를 만들죠. 수강생들이 따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한 수강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서예까지 배워요? 한글이 예뻐요. 글자 자체가 그림 같아요. 쓰는 게 재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이 심미적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2022년 9월 알마티의 한 대학 축제에서 한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였어요. 한글의 역사, 구조, 세계적 평가를 패널로 정리해놨죠. 관람객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100명 넘게 왔어요. 한 패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유네스코의 평가를 인용한 내용이었어요. 한 관람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대박이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었어? 친구가 답했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그냥 케이팝 가사 보려고 배웠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어요. 케이팝으로 시작했지만 한글 자체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문화였지만 깊이는 언어학이었죠. 2022년 10월 타슈켄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외국어, 항목에서 한국어가 3위였어요. 영어, 중국어 다음이었죠. 담당 교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작년엔 순위권에도 없었어요. 올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나요? 학생들 말로는 한글이 쉽고 재밌대요. 그리고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접근성이 한국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학습 의욕을 높인 거죠. 그리고 그 의욕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2022년 11월, 저는 비슈케크의 한 언어 학원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첫 수업이었어요. 수강생 20명이 앉아 있었죠. 강사가 물었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아는 분?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읽을 줄 알아요? 한 수강생이 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을 몰라서요. 다른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해요. 읽어볼까요? 수강생들이 일제히 읽었어요. 사랑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뜻이 뭔지 아는 분? 절반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나머지는 모르는 표정이었죠.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수강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는 한글을 먼저 익히고 한국어를 나중에 배우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언어 학습 순서가 뒤바뀐 거죠. 수업이 끝난 뒤 수강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글을 먼저 배웠어요? 한 여학생이 답했습니다.
K-팝 가사를 따라 쓰고 싶었어요. 한글 배우니까 가사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엔요? 가사를 읽을 순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 돌렸죠. 번역기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됐어요. 근데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뉘앙스인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기심이 학습 동기로 이어진 거죠. 2022년 12월, 알마티의 한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학생들 특징이 뭔가요?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은 이미 다 알아요. 첫 수업부터 교과서를 읽을 수 있죠. 그럼 수업이 쉽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어려워요. 왜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단순히 뜻만 궁금한 게 아니라 문법, 어감, 문화적 배경까지 물어봐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예를 들어 존댓말이요. 학생들이 드라마 보면서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반말하고 누구는 존댓말 쓰는 게 신기하대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세요? 한국의 위계 문화, 나이와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생긴 거죠. 2023년 1월 타슈켄트의 한 서점에서 새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문법. 이렇게 쉬웠어? 러시아어로 쓰인 한국어 학습서였어요. 저자는 현지 한국어 강사였죠. 책을 펼쳐봤습니다. 한글은 이미 안다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문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아갈 차례입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 잘 팔려요? 네. 출간 한 달 만에 500권 팔렸어요. 지금 재판 준비 중입니다. 500권. 타슈켄트 한 도시에서만 그 정도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 학습 시장이 현지에서 형성되고 있었죠. 2023년 2월 비슈케크의 한 청년 문화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클럽. 참가자 30명이 모였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죠. 진행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장면을 보고 대사를 따라하는 거였어요. 한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참가자들이 따라했습니다. 괜찮아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 참가자가 답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거요. 맞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쓸까요? 다른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요. 정확해요. 이게 한국어의 배려 표현이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려 했어요. 모임이 끝난 뒤 한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모임에 나와요? 학원은 비싸요. 근데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였죠. 효과가 있어요? 네. 지난달보다 훨씬 잘 들려요. 드라마 볼 때 자막 없이도 이해되는 부분이 늘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발적 학습 공동체가 실제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2023년 3월, 알마티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 갔어요. 한쪽 테이블에서 젊은 직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간단한 회화였지만 발음이 자연스러웠어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네요? 네. 연습하려고요. 회사에서 한국어 쓸 일 있어요? 아니요. 근데 배우는 김에 써보려고요. 안 쓰면 까먹잖아요. 저는 감탄했어요. 업무와 무관해도 실력 유지를 위해 쓰고 있었죠. 2023년 4월, 타슈켄트의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어때요? 폭발적이에요. 작년 이맘때는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명 넘었어요. 10배요? 네. 저희도 놀랐어요. 서버 증설했습니다. 수강생들 특징이 뭔가요? 대부분 한글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문법하고 회화 위주로 강의해요. 완강률은 어때요? 70% 정도요. 다른 언어 강좌보다 높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학습 지속률이 높다는 건 동기가 강하다는 뜻이었어요. 왜 완강률이 높을까요? 학생들이 목표가 명확해요. 드라마 자막 없이 보기, K-팝 가사 이해하기, 한국 여행 가서 대화하기. 구체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용적 목표가 학습을 지속시키고 있었죠. 2023년 5월, 비슈케크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어 학습 코너에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서서 책 보는 학생도 있었죠.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붐벼요?
올해 들어서요. 작년엔 한산했는데 지금은 자리 잡기 경쟁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한국 대학 장학금 정보가 퍼졌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있으면 유리하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취미가 진로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유학 준비해요? 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중이에요. 언제부터 한국어 배웠어요? 2년 전부터요. 처음엔 K-팝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공부해요. 왜 한국 유학을 선택했어요? 장학금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어 이미 배웠으니까 유리하잖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문화적 관심이 교육 기회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2023년 6월 알마티의 한 언어 능력 시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접수 현황을 확인하러 갔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가 작년 전체보다 많아요. 얼마나요? 작년 전체가 200명이었어요. 올해는 벌써 300명 넘었습니다. 왜 갑자기 늘었나요? 한국 기업 취업, 유학, 그냥 실력 확인하려는 사람까지 다양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타슈켄트의 한 취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개 기업 부스가 늘어서 있었어요. 구인 공고를 훑어보던 중 눈에 띄는 문구를 발견했죠. 한국어 가능자 우대. 한국 기업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물류 회사였어요.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우대 조건으로 넣었나요?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해요. 통역 가능한 직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할 줄 아는 지원자 많아요? 요즘 늘었어요. 작년엔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10여 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취업 경쟁력이 되고 있었어요. 다른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IT 기업, 무역회사, 관광업체. 곳곳에서 한국어 우대 문구를 발견했죠. 한 IT 기업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문서가 많아요. 한국어 할 줄 알면 번역 비용이 절약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 능력이 실질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2023년 8월 비슈케크의 한 직업 훈련원에서 특별한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IT 융합 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니 정원이 30명이었어요. 이틀 만에 마감됐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와 IT를 함께 가르치나요? 한국 IT 기업 진출이 늘고 있어요. 한국어 할 줄 알면 취업 기회가 많아집니다. 수강생들 반응이 어때요? 적극적이에요. K-팝 좋아서 한국어 배웠는데 취업까지 되니까 일석이조래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문화적 관심이 경제적 기회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교육장을 둘러봤습니다. 수강생들이 한국어로 된 프로그래밍 용어를 배우고 있었죠.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변수, 함수, 반복문. 수강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한 수강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IT 용어가 어때요? 영어보다 쉬워요. 뜻이 직관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변수는 바뀌는 수, 함수는 기능하는 수. 영어는 그냥 외워야 하는데 한국어는 의미가 보여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의 조어 방식이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2023년 9월 알마티의 한 한국 기업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채용 현황을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현지 직원 채용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높네요. 한국어 가능자를 우선 뽑는데 지원자가 많아요. 5년 전만 해도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나요?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에요. 스스로 한국어 배운 사람들이죠. 실력이 어때요? 기초 회화는 다들 해요. 업무 용어는 입사 후 가르치면 금방 따라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자발적 학습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한 현지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 배웠어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엔 취미였어요. 왜 이 회사에 지원했나요? 한국어 쓸 수 있는 직장이 좋았어요.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급여가 다른 곳보다 좋아요? 비슷해요. 근데 한국 본사 파견 기회가 있어요. 그게 큰 장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 능력이 경력 개발 기회로 이어지고 있었죠. 2023년 10월 타슈켄트의 한 무역회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국 거래처가 맞나요? 네. 전체 거래의 40%가 한국이에요. 통역은 어떻게 해요? 예전엔 외부 통역사 썼어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지금은 직원 중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뽑아서 해결해요. 효과가 있나요? 엄청나요. 의사소통이 빨라지니까 거래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언어 능력이 직접적인 사업 효율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채용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2023년 11월 비슈케크의 한 관광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마케팅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 관광객이 늘었어요. 한국어 가이드 수요가 급증했죠. 가이드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예전엔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어 할 줄 아는 젊은이가 많아요. 실력이 충분해요. 기초 회화는 다 돼요. 관광 용어만 가르치면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관광 산업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가이드와 동행했습니다. 24살 여성이었어요. 언제부터 한국어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K-팝 좋아서 시작했죠. 지금은 직업이 됐네요. 네. 생각도 못했어요. 취미가 일이 될 줄은요. 수입이 괜찮아요? 가이드 하루 일당이 다른 아르바이트 일주일치예요. 한국 관광 시즌엔 매일 일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언어 능력이 직접적인 소득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2023년 12월 알마티의 한 대학교 취업 지원센터에서 통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졸업생 취업 현황 보고서였어요. 한 항목이 눈에 띄었죠. 추가 언어 능력별 취업률? 한국어 가능자의 취업률이 85%였어요. 전체 평균은 62%였죠.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나요? 확실히 있어요. 한국 관련 기업뿐 아니라 현지 기업도 한국어 가능자를 선호합니다. 왜죠?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회사가 많아요. 통역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가 노동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죠. 2024년 1월 타슈켄트의 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통번역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었어요. 대표를 만났습니다. 26살 청년이었죠.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 사이 통번역이요. 계약서, 이메일, 화상회의 통역까지 해요. 수요가 있어요? 많아요. 한 달에 20건 정도 의뢰 들어와요. 혼자 해요? 아니요. 프리랜서 통역사 5명이랑 일해요. 모두 한국어 독학으로 배운 친구들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창업 아이템이 되고 있었어요.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한국어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력 좋은 사람 찾기 어렵지 않아요. 2024년 2월 비슈케크의 한 고등학교 진로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진로 희망 조사 결과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한국 관련 직업 항목이 새로 생겨 있었죠. 작년엔 없던 항목이었어요. 상담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 한국어 교사, 통역사 같은 걸 희망해요. 많아요? 전체의 15% 정도요. 작년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생긴 항목입니다.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한국어 배우는 학생이 많아요. 배웠으니 관련 직업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언어학습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 학생과 상담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요? 네. 한국어 배웠으니까 유리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한국어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K-팝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로로 생각해요. 부모님도 찬성하세요? 네.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했는데 취업에 도움 된다니까 지금은 응원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취미가 진로가 되고 문화가 경제적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교육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교육 정책 담당자와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청소년 외국어 학습 실태 조사. 담당자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등학생 중 23%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운 경험이 있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23%요? 거의 4명 중 1명이네요. 네. 저희도 믿기지 않아서 재조사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흥미로운 건 학습 경로예요. 85%가 학교 밖에서 독학으로 배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검토 중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식 교과 과정에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학생 수요가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없어요. 담당자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도 했어요. 68%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찬성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학부모까지 찬성한다니. 왜 찬성하나요? 취업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차피 배우고 있으니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24년 4월, 타슈켄트의 한살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학기부터 한국어를 정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한다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왜 한국어를 넣기로 했나요? 학생들 요구가 많았어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42%였습니다. 교사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선생님을 채용했어요. 월급은 영어 교사랑 같은 수준으로 줍니다. 학부모 반응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특히 취업 관련해서 기대가 크더라고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사립학교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 25명이 앉아 있었죠. 교사가 물었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아는 친구? 20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사가 웃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은 바로 회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한 학생에게 수업 후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니까 어때요? 좋아요. 혼자 공부할 땐 틀린 발음인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고쳐줘요. 친구들도 다 좋아해요? 네. 한국어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대요. 2024년 5월 비슈케크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어학과 신설 계획이었어요. 총장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어학과를 정식 개설합니다. 정원은 40명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왜 한국어학과를 만들었나요? 학생 수요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가 늘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해졌어요.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한국 대학과 협력해서 교환 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어 전공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총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과 신설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한국어 전공자가 취업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었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취업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어 가능자의 취업률이 다른 언어 전공자보다 높다는 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용성이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된 거죠. 2024년 6월 알마티의 한 교사 연수원에서 특별 과정이 열렸습니다.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참가 신청자가 50명이 넘었어요. 모두 현직 교사들이었죠. 연수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여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예정이에요. 교사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참가자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아나요? 절반 정도는 기초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번 연수에서 처음 배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교사도 배우러 온 거였어요. 한 교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 교사가 되려고 하세요? 학생들이 원해요. 작년에 비공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절반 넘었어요. 영어 교사이신데 한국어까지 가르치시겠어요? 선택 과목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 교사 수당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요가 공급을 만들고 있었죠. 2024년 7월 타슈켄트의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한국어를 공립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도입. 뉴스를 보고 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신 건가요? 학생과 학부모 요구가 컸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교사와 교재는 준비됐나요? 교사는 연수 중이에요. 교재는 한국 기관과 협력해서 현지화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적극적이라 학교 운영비에서 일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민간 수요가 정책을 움직인 거였어요. 2024년 8월 비슈케크의 한 서점에서 새로운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어 교과서. 정식 검인정을 받은 교재였어요.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마크가 찍혀 있었죠.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번 달이요. 내년 새 학기용이래요. 주문이 많나요? 학교에서 대량 주문 들어왔어요. 이미 1000권 넘게 나갔습니다. 저는 교재를 펼쳐봤어요. 한글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초 회화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었죠. 서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는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나세요. 저는 감동했어요. 공식 교과서에 이런 문구가 실린다니. 2024년 9월 알마티의 한 중학교 개학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 올랐어요. 올해부터 우리 학교는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하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개학식이 끝난 뒤 복도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 한국어 특별반 신청할 거야. 나도.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 취업할 때도 좋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적 관심과 실용적 목표가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었어요. 2024년 10월, 타슈켄트의 교육박람회에서 한국어 교육 부스가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한국 교육기관, 현지 학원, 대학교가 함께 참여했어요. 부스 앞이 가장 붐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길게 줄을 서 있었죠. 한 학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한국어 배우길 원하세요? 네. 아이가 관심 있어 해요. 그리고 요즘 한국어 할 줄 알면 좋다잖아요. 취업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배우면 공부 동기도 생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특별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영어나 중국어처럼 선택 가능한 하나의 언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알마티의 한 가족 식당에서 우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3대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10대 딸이었죠. 딸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니? 한국 예능이요. 진짜 웃겨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막 보면서 봐. 아뇨. 이제 자막 없이도 이해돼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를 그렇게 잘해? 학교에서 배워요. 재밌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때는 러시아어, 영어만 배웠는데. 어머니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달라요. 한국어 할 줄 알면 취업도 잘 되고요. 할머니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어로 뭘 하는데? 딸아이가 답했습니다. 통역도 하고, 한국 회사도 취직하고요. 선생님이 기회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어요. 할머니 세대에겐 낯선 변화지만 손녀 세대에겐 당연한 선택이었죠. 2024년 12월 비슈케크의 한 중년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학부모 간담회였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죠. 한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어 배우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어머니가 답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어 인기 많잖아요. 세 번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영어도 중요한데 한국어까지 배우면 부담 아닐까요? 첫 번째 어머니가 답했어요. 우리 애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쉽대요. 재밌어서 알아서 공부해요. 네 번째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절로 배우더라고요. 저는 대화를 들으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학부모 세대도 한국어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자녀들의 열정을 보며 인정하게 된 거죠. 2025년 1월 타슈켄트의 한 기업 임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인재상이었어요. 한 인사 담당 임원이 발표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영어에 한국어까지 합니다.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다른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어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발표자가 답했어요. 엄청 큽니다. 한국 거래처와 직접 소통하니까 업무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세 번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비슷해요. 한국어 가능한 직원 1명이 통역사 2명 몫을 해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휴식 시간에 한 임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대 교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해요. 5년 전 신입과 지금 신입이 완전히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5년 전엔 영어도 잘 못하는 신입이 많았어요. 지금은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어, 중국어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근데 기성 직원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신입들이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대 간 격차가 직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어요. 2025년 2월 알마티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했습니다. 기관장이 설명했어요. 올해부터 직원 대상 한국어 기초 과정을 운영합니다. 왜 공공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나요? 한국과의 협력 사업이 늘었어요. 통역 의존도를 낮추려면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젊은 직원들은 환영해요. 중년 직원들은 부담스러워하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크군요. 네. 30대 이하는 한국어에 거부감이 없어요. 40대 이상은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비슈케크의 한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24살 여학생이었죠.
우리 세대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영어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한국어를 배웠고 그 덕에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이 계속됐어요. 부모님 세대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더 많은 언어,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세대 전환을 당사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졸업식 후 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어가 인생을 바꿨나요? 완전히요. 한국어 못했으면 지금 직장 못 구했을 거예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취직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 본사 파견 목표예요. 한국어 실력 더 키워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2025년 4월 타슈켄트의 한 중학교 학부모 총회에 참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어요. 올해부터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없던 건데 꼭 필요한가요? 교장이 답했어요. 학생 수요가 높습니다. 그리고 진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학부모가 질문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까지 하면 부담 아닌가요? 젊은 학부모가 답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동시에 여러 언어 배워요. 우리 때랑 달라요. 나이 든 학부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한국어로 뭘 하겠다는 건지. 젊은 학부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 많아요. 취업 기회도 많고요. 그리고 애들이 재밌어해요. 저는 그 논쟁을 보며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젊은 세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2025년 5월 알마티의 한 서점에서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육아서였어요.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죠. 저자는 현지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책을 펼쳐봤어요. 서문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영어만큼 어쩌면 영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 잘 팔려요? 네. 젊은 부모들이 많이 사요. 한 달에 100권 정도 나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육아서에서 한국어를 다루다니. 한 구매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책을 사세요? 애가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지원해줘야 할지 알고 싶어요. 자녀가 몇 살인가요? 10살이요. 친구들이 다 한국 드라마 본대요. 우리 애도 배우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또래 문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도 그 흐름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2025년 6월 비슈케크의 한 세대 간 대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언어 환경이었어요. 60대 패널이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러시아어만 잘하면 됐어요. 그게 소련 시대였으니까요. 40대 패널이 이어받았어요. 우리 세대는 독립 후 영어를 배워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필요했죠. 20대 패널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각자 필요에 맞춰 고르죠.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물었어요. 한국어가 정말 미래에 필요한 언어인가요? 20대 패널이 답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국어 할 줄 아는 애들은 다 취직했어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세대 전환이 완료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한국어는 기회의 언어였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타슈켄트 공항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국장에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20살 전후였죠. 한 그룹이 흥분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가는 거야. 진짜 실감 안 나. 드라마에서 본 장소 직접 보게 되다니. 나는 명동 가고 싶어. 화장품 엄청 살 거야.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여행 가세요? 한 여학생이 밝게 답했어요. 네. 방학 맞아서 친구들이랑 가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물론이죠.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가요.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숙소 예약, 식당 주문 다 직접 할 거예요. 가이드 없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어 걱정 안 하세요? 전혀요. 우리 한국어 3년 배웠어요. 일상 회화는 문제 없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어가 실제 여행 도구가 되고 있었죠. 2025년 8월 알마티의 한 여행사를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여행 상품이 대박이에요. 작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왜 갑자기 늘었나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 할 줄 아니까 겁 없이 가요. 자유여행 비율이 80%예요. 예전엔 어땠나요? 5년 전엔 단체 관광이 90%였어요. 언어 문제 때문에 가이드가 필수였죠.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약 목록이 빼곡했어요. 대부분 20대였죠. 이 친구들은 호텔도 직접 예약하고 교통편도 알아서 찾아요. 우리는 항공권만 끊어줘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어 능력이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였어요. 2025년 9월 비슈케크의 한 한국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났어요.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한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요. 신청자가 작년보다 4배 늘었어요. 왜 그렇게 늘었나요? 한국어 할 줄 아는 학생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언어 장벽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는데 지금은 달라요. 담당자가 신청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120명이에요. 선발 인원은 20명이고요. 경쟁률이 높네요. 네.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로 1차 선발해요. 다들 점수가 높아서 선발이 어려워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교환학생 자격이 된 거죠. 한 신청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한국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요? 한국어도 늘리고 싶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이미 한국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부족해요. 한국 가면 실력이 훨씬 늘 거예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아니면 통역사가 되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커리어 패스가 보였어요. 2025년 10월 타슈켄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학습자 모임. 회원이 10,000명을 넘었어요. 게시판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여행 후기, 한국 회사 면접 팁, 한국 드라마 추천, 한국어 공부 방법 같은 글이 가득했죠.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친구 사귀는 법. 댓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언어 교환 앱 써봐.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어 배우고 싶어해. 한국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외국인 환영해. K-팝 팬 커뮤니티 추천. 거기서 한국 친구 많이 사귀었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있었어요. 운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언제 생겼나요? 2년 전이요. 처음엔 10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10,000명 넘었어요. 회원들이 주로 뭘 해요? 정보 공유요. 한국 유학, 취업, 여행 정보를 나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죠. 오프라인 모임도 해요? 네. 각 도시별로 정기 모임 있어요. 타슈켄트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2025년 11월 알마티의 한 언어 교환 카페에 갔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서로 가르쳐주는 모임이었어요. 참가자는 20명 정도였습니다.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현지인이었죠.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여학생과 한국 청년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표현 맞아요? 여학생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연스러워요. 한국 청년이 답했죠. 그럼 이번엔 러시아어 가르쳐주세요. 좋아요. 뭐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카자흐스탄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언어 교환이 도움돼요? 엄청 돼요. 한국 친구한테 직접 배우니까 발음도 좋아지고 실전 표현도 배워요. 한국 친구 어떻게 사귀었어요? 온라인 앱이요. 언어 교환 원하는 한국 사람 많아요. 계속 연락해요? 네. 이제 친구예요. 한국 가면 그 친구 만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가 국경을 넘는 우정을 만들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비슈케크의 한 대학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중앙아시아 청년 포럼. 한국에서 온 대학생 30명과 현지 대학생 30명이 참가했어요. 개회식에서 한국 학생이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현지 학생이 한국어로 답했죠.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워크숍에서 한국 학생과 현지 학생이 조를 이뤘습니다. 주제는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한 조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현지 학생이 한국어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학생이 러시아어로 이어받았죠. 저도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중앙아시아를 알게 됐습니다. 서로 배우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한 현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대화가 잘 됐어요? 완전히요. 한국어로 대화하니까 훨씬 편했어요. 앞으로도 연락할 거예요. 당연하죠. SNS로 계속 연락하기로 했어요. 내년에 한국 가면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언어가 만든 연결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2026년 1월
타슈켄트의 한 청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어때요? 잘 돼요. 가입자가 5,000명 넘었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한국 원어민 선생님과 1대1 수업이요. 화상으로 진행해요. 수강생들이 만족해요? 네. 한국 사람과 직접 대화하니까 실력이 빨리 늘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하나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찾는 대학생들이요. 서로 윈윈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는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창업자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중앙아시아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한테 러시아어 가르쳐주는 역방향 수업도 생겼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언어가 일방적 학습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류는 국경, 문화, 세대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알마티의 한 카페에서 오랜 관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처음 한글 메모를 봤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당시엔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한 그룹이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죠. 내일 한국어 시험인데 준비됐어? 응. 이번엔 중급 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고급 준비 중이야. 한국 회사 지원하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가 이제 일상 대화의 일부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대학생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죠. 이 문법 이해했어? 응. 이제 알겠어.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명확하더라.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영어처럼 배우는 하나의 언어였죠. 2026년 2월 첫째 주, 타슈켄트의 한 고등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5년 전 처음 한글 메모를 발견했던 그곳이었어요.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어 선택 과목 신청률이 65%예요. 그렇게 높아요? 네. 영어 다음으로 인기 많아요. 중국어보다 높습니다.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하나요? 이유가 다양해요. K-팝 좋아서, 취업 준비, 유학 계획, 친구들이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가 다양해진 게 중요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특이한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보편적 선택이 됐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게시판에 한국대학 장학금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학생 몇 명이 안내문을 보고 있었죠. 이거 괜찮은데? 전액 장학금이래.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필요하네. 나 지난달에 봤어. 결과 나오면 신청해볼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한국 유학이 이제 현실적 선택지가 됐어요. 비슈케크의 한 언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요즘도 바쁘시죠? 엄청나요. 한국어 반이 10개예요. 5년 전엔 1개였는데요. 수강생 특징이 바뀌었나요? 네. 예전엔 순수 취미가 많았어요. 지금은 목적이 명확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목적이요? 취업 준비, 유학 준비, 승진 시험. 실용적이에요. 원장님이 수강생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나이대도 다양해졌어요. 10대부터 40대까지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전 연령대로 확산된 거였어요. 40대도 배우나요? 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오는 분들이에요. 승진이나 해외 파견 준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어가 경력 개발 도구가 된 거죠. 타슈켄트의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어 코너가 더 커져 있었어요. 책장 2개를 차지하고 있었죠. 입문서, 문법서, 회화책, 시험 준비서, 한국 문화 소개서까지 다양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책이 계속 늘어나네요. 네, 수요가 많아요. 매주 신간이 들어와요. 어떤 책이 제일 잘 팔려요? 회화책이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요. 구매자들이 주로 누구예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중년층도 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었어요. 알마티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옛날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5년 전 저에게 한글이 유행일 뿐이라고 말했던 교육학자였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냈어요. 당신 연구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5년 전 예상과는 많이 달라졌죠. 교육학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유행이 아니라 변화였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 수밖에요. 제 손주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손주가요?
네. 14살이에요. 친구들이 다 한국어 한다고 자기도 하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영어나 열심히 하라고 했죠. 근데 아이가 한국어로 취업 기회가 많다고 설득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지지해줘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회의론자도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비슈케크의 한 청년 센터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5명의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어가 여러분 인생을 바꿨나요? 첫 번째가 답했습니다. 완전히요.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한국어 못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이어받았어요. 저는 통역사로 일해요. 한국어 덕분에 프리랜서로 잘 살아요. 세 번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에요.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네 번째가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중학교에서 가르쳐요. 다섯 번째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근데 한국어 할 줄 알아서 아르바이트 기회가 많아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이들에게 기회였어요. 꿈을 이루는 도구였죠. 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5명이 거의 동시에 답했습니다. 재밌어서요. 도움이 되니까요. 친구들이 하니까요. 미래가 보여서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2026년 2월 초, 저는 타슈켄트의 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곳곳에서 변화가 보였죠. 한국 기업 간판, 한국어 학원 광고, 한국 식당 현수막. 5년 전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는 처음부터 목표였던 언어가 아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했고, 한글의 매력에 빠졌고, 한국어의 실용성을 발견했다. 그 과정은 자발적이었고, 확산은 자연스러웠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젊은이들이 먼저 배웠다. 학교가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 익혔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한국어는 이제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의 언어가 됐다. 취미에서 시작해 기회가 됐고, 개인의 선택이 세대의 흐름이 됐다. 이것은 계획된 결과가 아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5년간의 관찰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가 한국어를 배울 거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고, 더 많은 연결이 만들어질 거였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는 처음부터 목표였던 언어가 아닙니다. K-팝 가사가 궁금해서, 한글이 예뻐서, 친구들이 하니까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취업에 도움이 됐고, 유학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